자, 이번 순서는요, 동아일보 신석호 국제부장,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명품 헬기로 알려진 수리온. 자, 이 수리온이 총체적 결함이 있었다는 감사원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자, 방위사업청에서는요, 확인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인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리온 헬기에 물이 샌다, 비가 샌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데 감사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현재 접수돼서 세부적인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들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이 샌다는 건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럼 방사청에서? 물이 샌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사항들을 파악을 하고 관련 조치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샜는데 다 봉합을 했다는 거예요? 다 예, 고쳤다는 관련 거예요?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이 새는 헬기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사업단하고 확인을 해드리도록 왜냐하면 이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60대 전체가 다 물이 새는 건지. 이미 조치가 식별돼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계략 확인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감사 결과를 접수를 해서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발과 양산 비용에만 2조 7천억 원이 투입된 그런 수리온 헬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체에 물이 샌다. 그리고 프로펠러가 본체를 때린다. 그리고 엔진이 결빙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엔진이 결빙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사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공기 흡입구예요. 아, 이쪽으로 엔진이 공기가 흡입되는 곳이군요. 그렇죠. 그 안에 엔진이 있고 이제 공기를 빨아당겨야 이제 네. 터빈을 돌리니까요. 그게 이제 언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동체 윗부분 양쪽에 있는 건데 네. 어떤 그 냉각 덕트라고 해가지고 결빙을 방지시켜주고 엔진에 이제 어떤 그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결빙이 되니까 네. 엔진 온도를 제어를 못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럼 이게 군용 헬기고 전투용 헬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어떤 염두에 두었냐? 바로 개마고원에 가서 네. 어떤 그 북한 게릴라의 소탕 작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 2,744m죠. 네. 그래서 이 수리온 헬기는 3,000m 상공에서도 이 정지 비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요구 조건이 들어 있었어요. 그쪽 상공에서는 기온이 훨씬 낮죠. 훨씬 낮죠. 예. 네. 그래서 개마고원에서도 작전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영하 30도 이렇게 요구사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영하 30도를 평가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래스카에 가서 평가를 했습니다. 네. 평가를 했는데 100여 가지 어떤 요구사항 중에서 한 29가지가 실패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판정을 내려서 납품에 성공하고 전력화되었고 뭐 이런 문제입니다. 네. 이 수리온 결함 문제는요, 과거에도 계속 반복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언제부터? 2013년도부터 윈드실드,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바람막이 부분을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때려서 파손이 된다. 2014년도에도 전선 절단기가 메인 로터와 충돌하는 사건, 2015년도 방빙 장치 엔진 결함 3차례, 심지어 이때는 비상 착륙 2번이나 있었고요. 한 번은 추락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도에는 기체가 균열이 돼서 67일 동안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2016년도에 176일간 운항이 중단되고요. 역시 결빙 시험 불합격으로 납품 자체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근데 2017년도 또 운항 중단되고 지금 이게 계속 매년 일어나는 이런 상태인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부실 덩어리고 고철 덩어리로 봐야 됩니까? 이건 장점이나 전혀 공격 헬기로는 능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 공격 헬기는 아니고 사람 실어 나르는 기동 헬기입니다. 아, 그래요? 기동 헬기인데 저는 아까 우리 이 제목이 이 꼭지 제목이 명품 헬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한 번도 명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 헬기는 우리 같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애초에 개발 시작할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과연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네. 예를 들어서 21세기에 쓰려고 하면은 21세기 어떤 정상 상황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헬기가 말이죠. 명품이 아닌 것이 원래 설계가 1960년대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로콥터라는 프랑스의 헬리콥터 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그들이 쓰다가
우리 예전에 우리 자동차 산업 아주 뒤처져 있을 때 조립 생산이라는 거 아시죠? 네. 돈을 주고 그 라이센스를 사서 조립 생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산 헬기라고 해야 되니까 부품 국산화를 많이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었던 헬기에다가 부품 국산화를 하는데 그런데 이 헬기가 원래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UH-60 블랙호크하고 동급의 헬기예요. 네. 그런데 UH-60하고 블랙호크하고 동급의 헬기를 또 대량으로 도입하는데 이게 또 안 맞잖아요. 네. 일부러 또 다운그레이드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엔진하고 이런 건 UH-60 블랙호크하고 똑같은 건데 일부러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서 블랙호크보다는 조금 더 적재량이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유로콥터에서 쓰던 이 쿠거라는 원형의 헬기는 22명이 타는 헬기인데 우리 거는 13명만 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국산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부품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애시당초 그러니까 생산될 때 초기에서부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헬기였군요. 자, 그리고 이런 헬기를, 즉, 말트를 하나 만드는데, 불과 5년 만에 완성해서 전략화 성공한다. 이건 뭐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해냈죠. 해냈다는 것은 그만큼 눈 감아주고, 또 급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밝혔듯이 문제가 후속 개선 조치로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설명하신 것 같이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뭔가 많이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걸 인정한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바퀴가 달렸어요. 네. 헬리콥터인데 바로 위로 뜨는 게 아니라 달려가다가 비행기처럼 뜹니다. 아하. 근데 그때 확 뜨면 이 헬리콥터의 이게 프로펠러가 툭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럼 고쳐야 되는데 고쳐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고장이 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살살 다루라고 한 겁니다. 고장이 날 수 있으니 살살 네, 다뤄라.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아예 결함을 인정을 하고 계속해서 들어갔던 겁니다. 네. 지금 이 표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수리온 보급 전력화 이후에 결빙 시험을 하자. 그러니까 결빙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력화 먼저 하고 나중에 시험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검찰에서 다 조사를 하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방위사업청하고 카이라는 회사하고 네. 이 수리온 60대를 생산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럼 이 개발하고 생산하기로 계약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개발 완료는 언제까지, 그리고 납품 완료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약서에 다 넣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개발 완료와 납품 완료를 지키지 못하면 그때부터 하루 지날수록 지체 배상금이라는 걸 하루에 수억씩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빙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결빙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납품 아직 못 받는다라고 육군에서 주장해버리면은 납품을 못하게 되면 저 카이는 계속 하루에 수억 원씩 벌금을 계속 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카이에 고용된 또 예비역 장군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예비역 장군들이 현역에 있는 후배들한테 그러지 말자. 네. 하고 그거 하려고 또 그분들 모셔왔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납품에 성공하고 결빙 시험 그거는 나중에 전쟁 지금 바로 날 거 아니니까 나중에 하자. 그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전쟁 났으면 어떻게 해요? 네. 개발고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야, 그 전쟁 지금 바로 날 거 아니니까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2년 12월에 수리온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력화 먼저 하고 결빙 시험을 한번 하자라고 했는데 2015년도에 세 차례 추락하고 비상 착륙하고 수리온 사고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안 되겠다. 미국 가서 결빙 성능 시험을 좀 하자 했더니 101개 항목을 다 해봤는데 그중에 29개나 미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납품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납품 중단 결정을 했는데 아무 조치도 없이 다시 또 수리온 납품이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를 중단해야 되는데 다시 납품 재개하면서 조건이 그겁니다. 나중에 또 성능 보완을 약속한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헬기인데 계속 공급을 하기로 하고 나중에 성능 검사를 테스트 못했는데 또다시 공급을 하면서 나중에 계속 성능 보완을 해라. 제가 알기로는 결빙 시험 성능을 시험을 통과 못했기 때문에 납품 중단된 게 아니고 제 때는요 결빙 시험 미국 가서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습니다. 네. 저도 그걸 기억하는데 아주 엄청나게 정말 대단한 성공이었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 홍보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고 29개나 미달이 됐다는 것은 지금에서야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비행 중단된 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비행 중단된 거고 아까 이제 세 차례 추락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마지막 한 대는 완전 대파가 돼가지고 네. 거의 한 대 새로 생산하는 비용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헬기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린다라는 네.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새 정부 들어서 이 방산 비리의 첫 타깃이 되어서 제대로 뿌리 뽑게 될지 그 첫 카드가 이 수리온 헬기 이 방산 비리의 첫 타깃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